건프의 영화책 는 영화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페니스 파운데이션이라는 행사로 일본 영화 중에서 1981년 진흙강이라는 영화입니다. 배우 5분이고요. 제일교포 감독이 오쿠리 코에인데 제일교포 2세라고 합니다. 감독의 첫 감독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영화가 정말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표정이나 어떤 연기나 이런 것도 다들 좋았고, 어린 아이들이 그 어떤 클로즈업 되는 장면에서는 먹먹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살렸고, 거기에 어떤 전쟁의 어떤 후유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일본의 어떤 패전 후에 어떤 그런 일본인들이 가지는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떠밀려서 땅이 아닌 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조화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런 얘기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하는 정도의 어떤 영화였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는 55년도 일본 오사카의 하천가에 있는 우동집에 사는 주인공, 아들 노부오죠. 노부오는 어느 날 건너편의 강가에 정박해 있는 배 속에 살고 있는 키이치와 누나 킨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죠. 키짱이라고 나중에 영화 말미에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키이치 어머니는 배에서 매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어떤 멸시 속에서 키이치와 킨코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노부의 엄마와 아빠는 우동 가게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을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었던 누나 킨코도 웃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노부가 그 배에서 창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날 노부가 눈물을 흘리고 충격을 받고, 다음날 그 배가 강을 떠나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계속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책으로 뭔가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책으로 반딧불 강이라는 미야모토 테루의 단편 소설집을 봤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소설이 흙탕물 강이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그 진흙강이죠. 진흙강인데 책 제목은 흙탕물 강이었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우동집을 하는 그래서 이 소설을 아마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소설이 분명하고, 제가 이제 대략 2022년도에 읽은 책이니까 대략 내용들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들이 다 떠올랐고요. 그래서 책의 마지막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책의 마지막은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물속에 있던 거대한 물고기, 귀신이 잉어라고 책에서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귀신 잉어가 그 배를 쫓아가는 그 노부의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책에서는 귀신 잉어가 그 배를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보면서 계속 이거 봤던 장면인데 책을 통해서 봤던
근데 그 영화랑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영화를 보자마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 아버지, 노부의 아버지죠. 아버지와 엄마가 전쟁 이후에 오사카에 있는 진짜 허허벌판에서 작은 우동 가게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나중에 그 키짱의 아버지가, 그 배에서 사는 키짱의 아버지가 죽었죠. 죽어서 지금 어머니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노부의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힘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고향인 일본에 와서 아주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표정이나 이런 심정들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아버지도 지금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쳐서 약간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그 말을 끌던 그 사람도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말의 짐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키짱을 집에 초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군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군가를 들으면서 또 노부의 아버지가 되게 또 옛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전쟁에서 패망하고 10년이 돼서 거기에 한국 전쟁 얘기 잠시 나오는데,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뭐 산업은 이제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막 그 부흥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전쟁에 대한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상실감에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 50년대 어떤 영화의 스타일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제법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우동 가게에서의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나 라든지 표정, 그리고 그 꼬마아이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어머니와 또 어떤 관계도 잠시 나오는데, 병원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손님들이 갑자기 죽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진짜 위험한 고비를 계속 넘겼던 사람들이 정작 본토에 와서 허망하게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심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강위에서 갑자기 할아버지 한 명을 이렇게 보다가 노부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집니다. 그 배만 떠 있죠. 뭔가를 잡다가 물속으로 빠져든 것 같은데, 노부오는 얘기합니다. 그 귀신잉어가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 할아버지도 사라지고, 그리고 키짱의 아버지도 어쨌든 사고로 또 죽었죠.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키짱의 어머니는 노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부를 만났을 때인가? 하여튼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그렇게 육지에서도 살아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해요. 육지에서 살아봤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강가에서 사는 게 좋다고, 물의 어떤 움직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어떤 육지의 땅에 사는 그 땅에 단단하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렇게 강에서 흔들리면서 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얘기도 너무 슬프게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딸과 아들, 키짱과 언니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예. 하지만 그 친구가 된 두 아이는 정말 해맑게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마지막에 그 배에서 그 기장의 어머니를 목격하는 노부오와, 그리고 기장이 개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는 장면들이 되게 약간 노부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곳을 떠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온 남자들이 허망하게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이나 이런 곳에서 떠돌면서 살아가는 약간의 일본의 전후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어떤 상실감의 어떤 키워드로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더군다나 노부의 아버지의 표정을 통해서도 보여지지만, 노부의 아버지는 실제 이제 당사자였으니까 그 느낌이 확 오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일종의 자신들이 모르던 그 세상을 알게 되면서 갖게 되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 눈물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게 영화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은 또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엄마와 부부는 진짜 열심히 그 일을 해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고, 선생님 학교 장면이 잠시 나오는데, 거기에 학교에 갑자기 그 키짱과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장면.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부모님들은 여기서 짐을 나르고 막일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제 옆에 앉은 분은 이렇게 자고 계셨는데 저는 이게 뭐 짜임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의 그런 짜임새가 진짜 하나도 유치하거나 뭐 이런 허투루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렸을까. 소설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어딘가에서 봤다고 했는데 그 소설의 장면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만약에 그 책을 읽으면 이게 그대로 이 장면들이 다 날 것 같아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반딧불 강이라는 미야모토 테루의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딧불 강이
이라는 두 편이구나. 두 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딧불강과 그 다음에 흙탕물강. 네. 그래서 흙탕물강이 아마 원작 소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흑백 영화지만 1981년도 영화인데 1955년도 6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연기를 한 그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신다라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고 아이들도 물론 귀엽고 그 언니인 여자아이도 정말 약간 그 무표정한데 굉장히 뭔가 가득한 슬픔과 이걸 다 담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 이런 것도 사실 뭐 영화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무슨 축제 하나 있고 그 강가와 우동집과 뭐 이게 전부인데도 그거를 끌고 가는 힘이 상당합니다. 영화는 105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 왔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지만 105분 정도구나. 마차평을 잠시 볼까요?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지 10년이 지난 후 한국 전쟁의 특수를 누린 일본의 경제는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이 일으켰던 전쟁의 여파는 깊이 남아있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천변으로 밀려난 이들은 강물에 다시 떠내려간다. 좋은 표현이에요. 강물에 다시 떠내려간다. 절제된 움직임과 제스처로 인물들에 다가가 보듬는다. 텅 빈 아이들의 표정과 눈물을 오래도록 잊을 수 없다. 자극적인 이미지의 나열이 아닌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흘러가는 삶 안에서 전쟁의 상흔을 상기시키는 이미지의 미학적 성취가 좋다. 이런 표현이고요. 쓸쓸한 여운이 가득한 영화였음. 공허하게 호공을 맴도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더해졌고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대의 흐름 속에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의 삶을 어떠한 감정의 강요 없이 담담하게 그려낸 부분이 좋았다. 이 감독이 대단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첫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부오가 계속 그 배를 따라서 뛰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진흙강은 노부오의 시선으로 시작해 노부오의 시선으로 끝난다. 노부오의 시점 서술을 시작해 노부오의 등 그리고 무심한 강희의 모습으로 끝맺는다. 처음에 키짱을 제대로 소리 내서 부르지 못하다가 점점점 뛰어가고 또 뛰어가서 나중엔 키짱이라고 외치는데 배는 그냥 흘러가고 말죠. 강물은 그렇게 흐릅니다. 책에서는 그 귀신 잉어가 물길을 따라 올라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 얘기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일본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그런 상실감,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만듦새가 너무 좋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1981년도 영화
감독은 오구리 코헤이 감독의 진흙 강이었습니다. 안녕.